안녕하세요. 제2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만 하더라도 제가 꽤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치르게 되는 각종 시험과 외국어 공부, 사회에 나와 겪었던 다양한 사람들과 프로젝트, 일을 통해 저는 정말 뭐 하나 특출난 게 없고 그 어떤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평범한 사람도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제가 찾은 방법 중 몇 가지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대칭적 기회에 베팅하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위해 정신적 고통의 진통제인 삶의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먼저 비대칭적 기회의 베팅입니다. 비대칭적 기회란 성공했을 땐 거대한 보상을 주지만 실패했을 땐 크게 잃지 않는 기회를 말합니다. 말만 들어보면 평범한 사람이든 특별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여기에 베팅을 해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대칭적 기회에 베팅한다는 것은 실력보다 운이 중요한 복잡계로 진입을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실력이 좋은 사람은 여기에 베팅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검증된 실력과 자원이 많을수록 대칭적 기회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비대칭적 기회는 스타트업 투자, 창업, 컨텐츠 만들기, 소프트웨어 만들기, 네트워킹 파티 가기, 첫 데이트 많이 하기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칭적 기회는 부동산 투자, 전문직 종사, 선을 통한 만남 등이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세 가지 투자 대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0% 확률로 300% 수익을 내거나 50% 손실이 날 수 있는 긍정적 비대칭 기회. 두 번째는 90% 확률로 50% 수익을 내거나 10% 확률로 10%의 손실을 낼 수 있는 대칭적 기회. 세 번째는 10% 확률로 50%의 수익을 내거나 90% 확률로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부정적 비대칭적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긍정적 비대칭 기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동일하게 1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긍정적 비대칭 기회의 기대 수익은 125만원, 대칭적 기회의 기대 수익은 44만원, 부정적 비대칭 기회의 기대 수익은 마이너스 85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정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만약 투자금이 100만원이 아니라 100억 원이라면 어떨까요? 물론 분산 투자는 못한다는 가정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100억 원을 넣는다 하더라도 첫 번째 대안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우에는 대칭적 기회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무언가 타고난 재능이나 검증된 실력 등 자원이 많을수록 기대 수익이 가장 높고 누구나 다 해야 할 것만 같은 비대칭적 기회에 베팅하는 것이 되려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100만원밖에 없다면, 즉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면 비대칭적 기회에 베팅하는 것이 특별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대칭적 기회에 베팅할 수 있는 방법이자 핵심 포인트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평범하다는 것은 딱히 타고난 재능도 배경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성실성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마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분야나 직무에서, 즉 실력의 영역에서 승부를 보려 하는 것은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몸치가 손흥민 선수와 경쟁을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는 어떨까요? 스토리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분들만 보시더라도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별다른 능력도 없이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떠오르는 분들이 한두 분쯤은 있으실 텐데요. 물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걸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신 분들이라면 단번에 이뤄내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잘 구성된 스토리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일마저 매우 어렵습니다.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스토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유튜버로 예를 들자면 그냥 내일부터 매일 동네 산책을 하는 것을 찍어서 올려보세요.
사실 동네 산책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1년, 2년, 3년 또는 10년간 했다면 이는 이야기가 되고 아무나 따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그 어떤 재능도 배경도 필요하지 않지만 만들고 나면 다른 사람이 따라하기 힘든 것이 스토리입니다. 이처럼 스토리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 단계는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꾸준히 하는 것에는 사실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재능이 있거나 잘난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평범한 사람들은 겪어야 합니다. 성공에 있어 실패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평범한 사람들은 스토리 만들기의 첫 번째 단계인 다르게 할 기회를 잡는 데마저도 쉽게 실패합니다. 제가 앞서 쉬운 예시를 위해 유튜버를 예로 들었지만 이것은 예시일 뿐 반드시 유튜버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하는 일 또는 자신이 나아가려는 커리어 경로 안에서 조금 다르게 해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다르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네가 뭘 한다고입니다. 특별한 재능도 배경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겐 다르게 할 기회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전문가로서 프로로서 인정을 받는다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무언가 해볼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르게 할 기회조차 쉽게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또렷한 해결책이 제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결과는 기성세대나 의사결정권자에게 맞춰서 내야 합니다. 무언가 다르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려면 작더라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성과가 쌓이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아마 이 과정이 매우 답답하고 자괴감과 무력감이 들기도 하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가 있다면 이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고통은 하루아침에 해소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고 본인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리가 부러져 병에 걸렸을 때 진통제로 통증을 경감시키며 회복기를 덜 힘들게 할 수 있듯이 정신적 고통도 줄일 수 있습니다. 타고나길 강한 사람들은 이런 진통제 없이도 잘 견딜지 몰라도 저를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은 치료에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더라도 그 과정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진통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르게 꾸준히 하는 과정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진통제는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았다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압축 성장의 시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다르게 하기 위한 권한과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높은 기준에 심지어 내가 하려는 일과 반대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업을 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긴장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낸다면 우리는 압축 성장을 하게 됩니다. 랍스터는 살아있는 동안 20번에서 25번 정도의 탈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랍스터의 두꺼운 껍질이 자신을 방어해주는 보호막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라지 않는 껍질 때문에 내부의 성장이 막혀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존을 위한 보호막이 성장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랍스터는 성장을 위해 이 껍질을 갈아 끼우는 과정에서 10에서 15% 정도는 지쳐 죽거나 적에게 잡아먹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장하지 않고 단단한 껍질 속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그건 또 아닌 것이 탈각을 하지 않으면 딱딱한 껍질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속살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장하지 못한 랍스터는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거나 먹이 경쟁에서 도태되어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도 참 비슷합니다.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든 일에 매진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느끼는 고통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황하고 있을 때 더 큰 괴로움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도 랍스터처럼 성장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거나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성장의 과정에서 신경성 질환을 몇 가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무의미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이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선 꾸준히 다르게만 해야 하고 다르게 할 기회를 얻기 위해 하기 싫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괴로움은 훨씬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진통제 역할일 뿐입니다. 괴로움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나 원인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고통은 지속될 것입니다. 결국엔 성공만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장남컨대 그 전에는 그 어떤 것도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우리는 평범하기에 이 과정을 버텨내기 위한 이런 진통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